네, 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요,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입니다. 헬렌 니어링이 쓴 이 책은요, 남편 스캇 니어링, 21살 연상인 스캇과 같이 이렇게 산 이야기, 그리고 죽음을, 스캇이 100세 때 죽는데 이 죽음을 맞이하는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책은 헬렌의 입장에서 스캇과 우리라고 말하는 두 부부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스캇 니어링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인물의 캐릭터를 이야기해 줍니다. 뒤에 나올 이제 여기 이 책의 가장 이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스카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이 죽음을 맞이하기까지가 그냥 우연한 그 선택이 아니라 젊어서부터 평생을 그렇게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런 생활 자세와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버몬트 처음 이제 시골 숲속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생활을 하면서 스캇이 어떤 사람이었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스캇은 그 대학 교수를 하다가 그리고 강연을 다니다가 쉽게 얘기하면은 나라의 정부에 찍힌 인물입니다. 옳은 말만 하고 다니면 미움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강압적으로 강의를 못하게 하고 또 대학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결국은 다 쫓겨나게 됩니다. 사회경제학적으로 관심이 많았고요. 스캇은 그런 책들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헬렌과 함께 숲으로 들어온 거죠. 아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안 됐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지나다닐 다리를 모두 불태워버렸어요. 하지만 스캇는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고 있었다라고 헬렌은 말합니다. 그리고 조화로운 우리의 생활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모범이라기보다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 그릴 수 있는 가장 나은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순례의 길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이 두 부부는, 두 사람은 스스로 가장 나은 삶을 찾아서 순례의 길, 자기의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아마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일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최선의 삶이란 어떤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것임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삶을 위해 정착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스코트의 나이는 60, 나는 40살이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최소한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탕수수 농장을 구입하게 되죠. 그리고 사탕 그 메이플 시럽을 이제 만들어서 그 최소한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수익 더 벌 수는 있지만 더 벌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벌고 나머지는 시간을 삽니다. 시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자급자족하는 텃밭 일이든지 그다음 이분들이 집도 여러 채 지었거든요. 스스로 돌집을 지었는데 그 집을 짓는다든지 책을 쓴다든 이런 그 육체 노동 사탕수수 수액을 받아서 이제
그 제당소에서 조린다든지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최소화시켰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하고 하루의 일과로 따지자면 오전에는 육체 일을 하고 오후에는 책을 보거나 글을 쓰거나 또는 음악을 듣거나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거의 이제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때가 스콧 나이가 60, 그리고 헬렌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거의 한 15년여 년 동안 그렇게 이제 보몬트에서 살아왔고, 그 다음에 돌집을 짓고 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자리가 잡힌 상태였죠. 이 모든 시기에 스코트는 농장에서 일하지 않을 때는 경제학과 외국 문제에 관한, 시사에 관한 글을 쓰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들지 않지만 세상을 위한 일을 했죠. 세계 이 뉴스 해설지를 발간했는데, 이거는 아무런 홍보도 없고, 그리고 지원도 없고, 재정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후원 없이, 검열 없이라는 게 이 출판물의 표였는데, 이 친구들로 구성된 이 소위원회는 누구도 돈을 받지 않고 했던 거죠. 자비로 출판을 하고 했었습니다. 이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 생활을 자기가 알아서 살고 또 세상을 위한 깨어있는 이 선지자로서의, 그리고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에도 계속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특히 겨울에는 이제 일이 많이 없을 때, 여기 보몬트 이분들이 계셨던 곳은 겨울에 추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이 많이 없을 때는 특히 글 쓰는 일이나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강연 또한 돈을 받지 않고 가거나 자비로 가거나 아니면 받아도 거의 이 돈을 위해서 강연을 뛰신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있고요. 진정한 경제학자로서 스코트는 검소하고 그리고 전략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수입 안에서 생활하라. 얻는 것보다 덜 쓰라. 쓴 만큼 지불하라. 이것이 이제 스코트가 종종 입에 담았던 원칙입니다. 덜 갖고 더 많이 존재하라가 스캇의 철학이었다고 헬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캇에 대한 또 일화들 중에 스코트는 생활의 질을 높이기보다, 그러니까 물건을 산다거나 옷을 입는다거나 이런 것보다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스캇뿐만 아니라 이제 헬렌도 부부니까 늘 옷도 한 벌, 작업복 말고는 강연을 다니고 할 때 쓰는 겨울용 정장 한 벌, 그리고 옷은 그나마 이제 헤어지고 나면 또 구입하는데 이제 헌옷들을 구입했고요. 오히려 좋은 옷을 싸게 파는 옷이 있더라도 비싼 옷이면 무조건 입지 않았다는 약간 스코트의 고집스러운 모습도 보입니다. 스코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인생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단지 생활하고 소유하는 것은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짐일 수도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인생에서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캇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언제나 신경을 써서 깔끔했지만 모양을 내거나 유행을 따라 옷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강연을 갔는데 이제 배관공인 줄 알고 강연장으로 안 모시고 뒤에 창고로 보낸다든지 입장을 아예 안 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돈을 내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막 잡아 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을 만큼, 그리고 사람들이 막 야유를 보냅니다. 저 사람 작년에 봤을 때랑 옷도 똑같고 저 꼭 농부 같대.
그걸 듣고 있던 옆에서 헬렌이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농부가 맞고요. 그리고 저 사람의 유일한 한 벌이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그런 거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들은 시골에 살면서 거기에 사는 시골 사람들과는 약간 그 이웃들이 떨어져 사는 묘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달랐죠. 그냥 보통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좀 달랐던 점이 일하는 방식과 식사하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댔죠. 고기 없이 어떻게 살아? 동물도 안 키우고 라디오도 없지. 그런데 음악은 듣던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꽃을 나눠주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이 두 분은 스위트피라는 꽃을 키워서 이 사람들에게 꽃피는 철에 수십 다발의 꽃을 친구들, 마을의 식료품상에 의사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주유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정말 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기쁜 일인데 사람들이 기쁘게 해주는 거죠. 이것 역시도 그 이웃들에게는 특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둘 다 어릴 때부터 그 채식주의자였습니다. 채식주의자 중에서도 거의 비건에 가까운 약간의 치즈와 이런 거는 드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거의 비건 순수 채식에 가까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 영향은 헬렌 같은 경우는 헬렌 부모님부터 그런 분들이었고요. 어쨌든 학교 부모님이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니까 헬렌의 형제 중에 유일하게 헬렌만 그것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렌의 부모님과 헬렌만 이제 다른 형제들은 어릴 때는 엄마가 아빠가 시키니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자기 의지대로 고기를 먹은 거죠. 이렇게 이제 고기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지금도 저도 이제 고기를 안 먹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묻습니다. 저도 이제 고기를 먹지 않고 육체 노동 힘든 일을 하는데 직업적으로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고기를 안 먹고 힘을 낼 수 있느냐고 말하는데 지금 와서도요. 지금 찾아보면은 많은 이제 과학적인 근거와 그리고 흔한 일이죠. 격투기 선수라든지 운동 선수마저도 순수 채식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꼭 단백질을 고기에서만 얻는 게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오히려 과일이나 채소로부터 그 곡물로부터 더 양질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채식하는 분이 많아졌지만 이 책은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100년 가까이 전의 이야기잖아요.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것도 미국에서 참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건강하게 사셨고 스캇은 100세까지 살았고요. 헬렌은 스캇이 이제 죽고 나서 95세까지인가 살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건강하게 사시다가 헬렌은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두 분이 원래 타고난 건강한 것도 있겠죠. 어쨌든 이 두 분의 생활을 보면 이 엄청난 육체 노동과 이 생활 방식을 소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영양소를 채소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채식 이야기는 텔레비전이나 TV도 멀리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지금 여기에 나온 얘기들은 거의 7, 80년 전 이야기입니다. 텔레비전은 개인을 현실과 갈라서게 한다. 갈수록 더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무의식 속에 해로운 상을 불어넣으며 의식을 둔하게 만들고 환각 상태를 일으킨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더 많은 매체와 중독성 있는 자극적인 매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스코트는 전화를 가리켜 어느 때든 부르며 모습을 보여야 하는 하인처럼
사람을 불러대는 방해물이자 회방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그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지금 많은 분들도 이 영상을 들으면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지도 모르겠지만 솔직히 많이 얽매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고 잘 쓰면 도구가 되지만 자칫 잘못 쓰면 우리가 날카로운 날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도 명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일주일에 하루, 보통은 일요일인데 음식을 먹는 거를 쉽니다. 이제 단식을 하는 거죠. 가볍게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던 것을 생략하고 하루 종일 단식을 하다가 그리고 낮에는 단식을 하니까는 심한 이제 육체 노동 같은 걸 안 했다고 합니다. 그냥 어슬렁어슬렁 하루를 보내는 가벼운 산책이나 수영이나 뭐 약간의 뭐 수리, 돌벽을 고친다든지 이런 거 말고는 이렇다 할 활동이나 계획 없이 어슬렁어슬렁 하루를 보냈습니다. 단식이 끝날 저녁 무렵에 하루를 꼬박 그 단식을 한 건 아니고요. 아침, 점심을 거의 안 하고 저녁에 가볍게 팝콘이나 당근 주스나 사과즙 이런 것을 드시면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팝콘은 요즘에 극장에서 먹는 팝콘이 아니라 그냥 그 버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팝콘 옥수수를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팝콘 옥수수라는 거를 그냥 튀기기만 해도 튀겨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튀겨서 먹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음식에 대한 방학 기간을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뒀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1년에 한 번은 열흘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거의 그 기간에는 물만 마시고 일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금욕기간으로 이제 따로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에 이롭다고 믿었고요.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는 여분의 시간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육체와 정신에 이롭다는 이 금욕기간이 여러 이 오래된 인류의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이니까요. 이분들이 그냥 이렇게 하신 건 아니라고 보고요. 자기 나름대로 연구와 또 그 다음에 몸으로 느낀 바를 의해서 이렇게 생활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 이분들의 그 생활 습관을 보여주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허바드가 쓴 건강과 부라는 책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얻게 해주고 사람의 상상력으로는 더 보태거나 더 낫게 할 수 없는 세 가지 습관이 있다. 그것은 일하는 습관,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이다. 당신이 만약 남자이고 이러한 습관을 가진 데다 같은 습관을 가진 여자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 천국에 있는 것이며 여자 쪽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일하는 습관,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헬렌 리어링과 스캇 리어링의 책들을 그 스캇 리어링이 쓴 그 좀 어려운 좀 딱딱한 사회 경제적인 책들, 경제학 책들은 다 읽지 못했는데 대부분 헬렌이 쓴 것과 이 부부가 쓴 책들은 여러 번 읽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또 실천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일하는 습관,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려고 많이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함이 결국은 제 삶을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줬다는 데 대해서 이 헬렌과 이 스캇 리어링의 두 부부에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늘 앞으로도 계속 배워서 저도 제 나름의 삶과 또 사랑에 그리고 죽음에까지도
많은 도움을 받아서 또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